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상 정책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 경쟁이 펼쳐지는 2017 대학생 통상 정책 토론 대회. 그럼 지금부터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기조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동서남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급성장한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죠. 이렇듯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에서 통상 전략의 주안점은 확고한 동맹과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외교, 그리고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가장 오랜 우방국이며 군사, 경제 양측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인 국가이므로 저희는 미국과의 통상과 경제 협력을 중국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과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중국보다는 미국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정치 동맹은 계속하되 이번 토론 논제인 만큼 논제인 경제 협력과 통상 정책은 중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오히려 고립주의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외교,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를 차단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TPP도 탈퇴한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경제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서 이점을 보이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에 비해서 많은 나라와 우방관계 그리고 교역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TPP를 탈퇴하고 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보다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훨씬 많고, 이는 곧 그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패권 국가로서의 글로벌 파워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보에서 더 믿을만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거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미국 의존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미, 중, 두 G2 국가로 이어진 한국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경제 협력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미국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중점을 둠으로써 어떠한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고, 아니면 경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신성장 부분에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ICT 산업에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그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 상대적 집중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드 위기 때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저희의 주장은 오히려 더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1대1로나 RCEP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시적이어 보이는 다자무역 네트워크와는 달리 미국은 일견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이고 중국에 비해서 더 다양한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중국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통해서 아세안이나 기타 다른 국가의 교역을 넓히자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통해서도 그런 인도태평양 협력체계, 지금 비록 구상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자무역을 추진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런 중남미 국가들과의 그런 연계된 무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반대 측께서 중국 측께서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은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실제로 정반대로 중국의 경제 구조적 근본은 모순과 그리고 구조 취약점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이것이 논쟁적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이러한 연구 결과, 대비되는 연구 결과라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 성장 가능성을 해외 연구기관들에서 인정했다는 점을 2017년 11월 11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성명에 의하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1대1로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 역시도 중국의 비전을 인정하고 그 1대1로의 비전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이 그 중국과의 협력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비전은 다양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무역의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단 1대1로 경우에 AIB에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기는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현재 중국의 성장력이 과연
막대하고 계속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중국의 성장세는 현재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10% 수준의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달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과거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요인들이 상실을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부채 의존적인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 왔다는 건데요. 그 증거로 실제로 중국의 투자 부채 비율은 GDP의 30%대였고 10년 전에 10년 후인 지금 오히려 40%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는 GDP의 150%에서 10년 후 250%, 2020년에 3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국가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성장률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고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고성장보다는 부정부패, 그리고 최근에 공산당 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이제는 불평등 문제를 이제 고려를 하겠다. 중국 정부에서 성장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 기조로 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중국이 더 나은 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상 가정을 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번 토론 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중국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입증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노동 집약적인 국가에서 산업에서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런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집중시켜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연 중국이 현재 광역 경제 네트워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가 주도로 나라가 흘러가고 또한 낮은 투명성 등 다양한 소프트 파워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모순과 그리고 취약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는 중국이 RCEP 혹은 1대1로와 같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섣불리 함부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더 큰 불확정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산당에서 지금 부정부패를 주요 타겟으로 삼아서 2015년부터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으로 GDP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이고 또 중국이 또 소프트 파워가 낮다는 면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1대1로의 구체적인 예시를 2가지 이상 들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그거를 정확하게 끌어갈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이번에 주지시키고요. 미국을 통해서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회피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토론 논제는 세계가 다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지라는 상황에서 중국에 중점을 둘 건지 미국에 중점을 둘 건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중국과 산업 구조,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이에요. 산업연구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우위에 점하고 있는 가전이나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면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5년 후면 이 격차가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편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했을 때 저희는 절대 이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할 이득을 얻을 수 없겠죠. 네,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주장하기 하셨는데 무슨 부정부패가 동네 우리 집 모기도 아니고 잡겠다 하면 딱 잡아지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부정부패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느냐? 그런 중국의 그런 후진적인 민주주의 그런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부정부패 잡겠다면 부정부패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그런 근거 없는 단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 교두보 삼아 아세안이나 다른 국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과연 신뢰할 만한 국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과연 괜찮은가요? 한국, 일본, 한국과 일본, 대만, 티벳 등 여러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아직 다 못한 이야기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못한 답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맺은말에서 각각 3분씩 주어지겠고요. 두 팀 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맺은말은 반대팀 먼저 진행을 해주시죠.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유지하며 G2 반열에 오른 중국을 이용하여 성장과 경제 네트워크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내자는 일거양득의 의미와 사드 보복에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다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미국을 배척하자거나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을 고려할 때 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한 통상 정책과 경제 협력은 중국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페이스 팀의 최종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저희는 중국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중국의 시장이 매력적이고 그 규모가 크고 분명히 아직까지 잘 성장 중이라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 말씀드렸듯 중국의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그리고 취약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소프트 파워 부재 이러한 것들이 과연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중국 주도의 다자무역 혹은 경제 네트워크 체제에서 중국이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 지금 정세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정세에 맞는 파트너를 골라야 한다는 점 저희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정세이냐? 임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보다 확고한 동맹을 찾아야 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는 점이고요.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안보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카드를 또한 경제적인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맨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이것이 저희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자무역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공감하는 점과 같이 정세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이 중국보다 나은 통상 외교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찬성팀의 맺은 말까지 네, 말씀 고맙습니다.